날씨에 수영까지 나빠서 힘든 하루 보내셨나요? 언제든지 119를 찾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의 최혜린입니다. 오늘부터도 역시요. 여러분들의 대기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곧바로 SOS 받자마자 출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관한 궁금증 지금 이 시간 해결해 드리겠는데요. 무료 문자나 전화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요. 02-3153-2613번 그리고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SOS 방법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이 되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월요일 해결사를 자청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영근 전문위원님 앞에 있는 그게 뭐예요? 예, 이거 이제 더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혹은 의견이 다를 때 제가 또 첨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해서 이런 시스템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은 불이 오고 그렇습니다. 조금 심하면 소리도 나고 소리도 아마 사이렌스도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껐는데 사이렌도 막 들어오고 아주 특이하네. 좋습니다. 거기 유창희 전문가님도 혹시 같은 거죠? 뭐 저도 같은 거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방송하다 보면은 기존에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할 때가 있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빨리 얘기할 수 있는 뭐 좋은 뭐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했을 때 눈이 뒤에 있으면 이제 아는데 쳐요해도 안 보이니까 불 들어오면 제가 곧바로 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의 제약을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 상담은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같은 의견을 좀 패스하고요. 의견이 다를 시에만 곧바로 사이렌을 통해서 다른 의견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 점검을 해보죠. 오늘 사실 비 와서 그런지 뭐 축축 좀 처지고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1910선 아침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장 키워드로 미국발 어닝 쇼크를 꼽아보고 싶어요. 아니, 금융지휘의 IT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이야. 미국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실적들을 계속 이미 이제 기대치는 낮춰놓은 상태지만 사실상 뭐 실제로 발표하는 부분들이 기대치 이하의 실적까지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글로벌 경기 좀 둔화의 우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QE3 실행하고 나서 미리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또 뭐 조정 구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이 좀 실적에 의해서 좀 하락하긴 하지만 뭐 유럽발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 뭐 여전히 좀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간 상태가 아닌가 아직까지는 좀 그러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영근 전문위원님이 꼽는 시장 키워드는 역시 실적이 들어가겠고 나머지 키워드는요?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 뭐 가장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 부분이 가장 또 키워드로 좀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과 성장성 얘기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실라나요? 우리 유창희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뭐 저는 일단 뭐 스페인 그리고 그렇죠. 1920 그리고 이제 외국인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1920은 뭘까요? 자, 오늘 마감가보다는 낮은 것 같고 장중 저점보다는 높은 것 같고 잠시 후 얘기도 역시 살을 좀 붙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근 전문위원님의 키워드를 조합한 전략까지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이제 키워드로 제시한 거는 성장성과 그리고 실적, 수급 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가장 좀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접해야 되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장의 장세가 바로 이러한 부분을 다시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구간 속에서 오늘 뭐 장 초반에도 해외 시장 영향으로 상당히 좀 하락 이후에 좀 출발이 됐는데요. 여전히 강한 섹터들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 성장성이 있는 그러한 파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막연한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이제는 실적으로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 그리고 그러한 면에 당연히 그러한 섹터 쪽으로 수급이 또 유입이 된다는 거죠.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가 복원되는 그러한 주식의 흐름들을 봤을 때 그쪽으로 또 이러한 메이저들의 수급들이 유입이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키워드로 말씀하신 외국인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그 연관이 좀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코스닥의 뭐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이러한 종목들을 보자면 역시나 그러한 수급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역시 그 기본적인 부분이
진리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좋습니다. 키워드를 좀 짚어봤습니다. 예, 실적으로 이제 뭔가 성장성이 확인이 돼야 된다. 그 확인되는 쪽에 아마도 수급이 들어가지 않느냐. 우리 유창희 전문가님은요. 네. 1920 얘기도 궁금해요. 1920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지켜졌던 자리가 1920포인트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1910포인트 정도를 찍고 올라왔는데, 만약 1920포인트가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1900은 지지가 안 되고 1800 중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무너지게 되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그거의 연장선이다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뭐 건설, 철강, 뭐 자동차, 화학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1700선에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조금 위험한 구간이 있으니까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자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좀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보신다면 금요일에 되게 좀 강하게 매도가 나왔어요. 5,000개 가까이. 네. 근데 또 오늘은 또 뭐 그만큼 샀죠. 예. 장중에는 6,000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종가상으로는 거의 한 4,500계약 정도 매수가 나왔는데 그럼 외국인도 여기선 좀 본인들도 잘 헷갈린다는 거죠. 더 뺄 것이냐 올릴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수급을 보면서 종합주가 지수의 지지선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일단 고점 라인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1960, 70선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올라왔을 때는 좀 현금화. 만약에 1920선을 깼다고 해도 현금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종목을 대응하신다면 뭐 오늘도 강했던 음식료나 뭐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대응하시고 경기 민감주는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인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그러니까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장 이야기며 전략은 이 정도에서 일단락을 짓고요. 이제 1분 1초가 시급하시죠?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긴급 상담 잠시 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째깍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속도 타들어가시겠지만 제 마음도 급해집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한 주 정말 쫓겼던 상담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조금 더 스피디하게 여러분들의 종목을 그러나 핵심을 놓치지 않고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화나 무료 문자 모두 열려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3번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벌써부터 요 전화번호나 문자를 메모해 두셨다가 막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먼저 전화로 걸려온 응급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급하세요? 종목명, 기본 정보, 가장 궁금한 사항 모두 알려주십시오. 네, 위메이드인데요. 예, 위메이드. 예, 매수가 65,000원이고 네. 20%인데 네. 금요일 날 제가 5%를 매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15%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네. 지금 너무 내려서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이게 그냥 다 손절을 해야 되나, 그럼 가져가도 이게까지 올 수 있을지 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좀 이래 상담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거 팡 시리즈 해가지고 뭐 게임주에서 조금 늦게 사신 것 같긴 해요. 비싸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기관도 엄청 팔았고 65,000원의 매수가신데 지금 52,000원이 됐습니다. 네. 자, 김영근 전문위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분은 일단은 그냥 들고 있자. 우리 유창희 전문가님은. 일단 저도 지금은 보유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좀 답답하실 텐데 두 분의 전문가님이 전부 다 그냥 보유하라고 하시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위메이드 좀 아까 제가 이제 그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좀 해당이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약간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그러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가 시청자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캔디팡이라는 이러한 최근에 뭐 팡 시리즈 이러한 이슈들이 좀 되면서 단기적인 이러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그 기본적인 그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이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컴투스라든가 게임빌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사실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상당하죠. 컴투스 같은 경우 200% 이상 성장을 하게 됐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게임빌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그런 성장률은 약간은 저조하죠. 오히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조금 감소하게 되는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온라인 게임 업체입니다. 그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미래의 전설이라는 이러한 온라인 게임 업체입니다. 근데 그러한 게임 업체가 뭐 차근차근 이제 모바일 게임 업체로 변해가는 그러한 구간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타의 컴투스라든가 게임빌보다는 약간 느린 그러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년의 성장률을 봤을 때는 오히려 컴투스라든가 게임빌보다는 동종목의 영업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면 주가를 또 저가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잘못된 또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래도 리스크 관리 부분은 200일선 장기 이평선 시청자분이 아시겠죠? 200일선이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가장 지금 밑에 있는 이 이평선입니다. 이 이평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성장의 폭을 봤을 때는 오히려 컴투스나 이런 게임빌보다는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이 좀 더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고, 일부 뭐 비중도 좀 덜어내셨기 때문에 그 비중은 좀 보유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9,000원만 안 깨면 갖고 있자. 내년에는 게임빌 컴투스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런 장기 이평선 이탈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컴투스나 게임빌이 더 탄력적인 모습이 더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내년에도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대신에 성장의 폭은 좀 줄어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유 의견을 말씀드릴 이유는 현재 지금 주가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한 20% 정도 손실이 나셨는데 네. 이거를 손실을 확정짓게 된다면 다시 그 원금 회복을 위해서는 그 이상 3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그런 30% 이상의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뭐 컴투스나 게임빌로 지금 옮겨가서 단기간에 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긴 시각에서 장기 이평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보유하시는 전략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49,000원 정도 아직 안 깨고 있는데 요것만 밑으로 안 빠지면 일단은 들고 있자. 괜찮은 회사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유창희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요. 다만 이제 저는 일단 반등시에 좀 매도를 하자라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카카오톡에 대한 효과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작년부터 이미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왔던 부분은 카카오톡하고 같이 서비스 연계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 기대감은 올라왔던 부분이 이제 사업의 매출로 이어지느냐, 이제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주가가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 55,000원, 58,000원 정도 올 거라고 봅니다. 58,000원 정도 온다라면은 그게 돌파가 된다라면은 더 보유를 하셔야 되지만, 만약 58,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못 시킨다. 예를 들어서 지난 목요일 시가 근처죠. 시가 근처 57,500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를 못 시킨다라면은 일단 여기서 비중을 나중에 다시 재매수를 하다도 일단 잘라놓고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단기 조정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무너졌을 시에는 아까 김영근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4만 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일단 저는 57,000 정도 온다라면 혹은 58,500원 정도 올라온다라면 일단 비중을 조금 더 줄여놓고 대응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 가격에서 손절 가격은 좀 비슷하세요? 200일선 정도. 저는 현가격 손절가에 48,000원 정도 넣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절대 위메이드가 요거보다 더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가격은 48,900원 정도대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49,000원이 예. 뭐 깨지면은 네. 손절을 해야 되고. 예, 그렇죠. 안 그러면은 그냥 더 들고 올라갈 때까지 가시는데. 있어도 괜찮고요. 예, 근데 이제 매수가는 65,000원이시잖아요. 네네. 이제 한 분은 그냥 일단은 들고 가보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한 분은 58,000원 정도, 매수 가격은 네. 아니지만 그 정도에 오면은 비중을 일단 줄이고 보자라는 의견을 또 주셨거든요. 네. 예, 그 가격대가 조금 뭐 엎치락뒤치락 또다시 밀릴 수도 있는 가격대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 들고 계시다가 이제 들고 갈만 하면 일단 4만 뭐 몇천 원대 아니면 들고는 가시는데 그 가격대에서 한 번 더 전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49,000원만 안 깨면 일단은 들고 가보자.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안 그래도 오늘이라도 예. 손절을 할까 하다가 네. 이거 상담 이거 해보고 예. 하자 싶어가지고 그냥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잘하셨어요. 다들 들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네, 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위메이드로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급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예, 정보 반갑습니다. 살펴드릴지 정보와 궁금한 사항 다 알려주십시오. 예, 바이오랜드. 네. 저번 주 수요일 날 18,500원에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18,000원. 그래갖고 계속 떨어지길래 제가 추가 매수 계속해서 지금 25% 네. 17,100원까지 내려왔어요. 아, 예. 예, 그래갖고 오늘 거의 한 17,000원까지 올라왔네요. 네, 오늘 한 6% 네. 급등하면서 이제 소위 물타기 네. 하신 거 조금 이제 작전을 예. 좀 맞으셨는데, 그죠? 예. 예, 코스닥 쪽이 안 좋아서 제가 빠져나오려고 지금 계속 막 추가 매수 해갖고. 네. 예, 2만 원까지 봐도 될 건지 아니면 한 18,000에 빠져나와야 되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예, 손절가라. 예, 좀 봐주세요. 다 궁금하시죠? 예, 그래요. 근데, 네. 어떻게 물타기 개인분들이 이거 잘 못하시는데 딱 해가지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사실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자, 네, 어떻게 네. 전망하시는지. 자, 전문가님들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자, 김일국 예, 의원님. 저는 일단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8,000원 선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더 보유를 하시는데요. 비중은 조금 18,000원 선에 올라갔을 때 한 10% 정도는 줄인 상태에서 좀 보유하실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보유 18,000원이 관건이다. 비중을 줄일지 그대로 들고 갈지. 자, 우리 유창희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일단 보유고요. 네.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이라서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같아요? 예, 일단은요. 2만 원을 한 번에 간다 못 간다 지금 말하기가 좀 어렵군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아, 예, 근데 2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 김영근 전문위원님부터 살을 조금 붙여주시죠.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마 오늘 그 상당 부분이 다 그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죠. 화장품 원료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한 또 고객사들을 보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한국콜마 그리고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건강식품 원료까지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뭐 한국 야쿠르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성장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견조하게 이렇게 흘러왔고요. 대신에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이 약간의 좀 매도가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을 좀 확인해 보면 오늘도 좀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됐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주가가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조정 이후에 이러한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다시 좀 빠르게 복원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종목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실적과 성장성 이런 부분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그런 반등, 저도 사실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자면 뭐 2만 원 이상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부분까지 가기에는 분명히 시간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하락하면서 약간의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나서 21선 돌파를 시도할 때 강하게 돌파된다면 저는 더 뭐 그냥 보유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약간 뭐 밀리는 듯한 부딪히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10% 정도는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보유를 하시고 하방으로는 61선 동종목 같은 경우 좀 주봉으로 좀 대응을 해서 주봉상에서 20 MA, 20 MA가 이탈되지 않는 한 좀 보유를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또 시장의 상황이 중요하겠죠.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좀 다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난다면 뭐 그러한 리스크 관리 가격이 이탈되는 순간에는 다 좀 매도를 하시고 좀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일단 바이오랜드에 대한 첫 번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20주선 정도가 손절 가격이면 올라온다고 저도 한 15,0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비슷한 의견인데 또 다른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시청자분께서는 약간 시간 싸움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이오랜드라는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화장품 원료 관련돼서 약간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또 중국 시장에 되게 기대감이 또 있고요. 또 이제 뭐 건강 제품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또 괜찮게 보고 있어요. 또 영업이익률이 전체적으로 20% 이상 나오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좋습니다. 또 상승 자체가 최근에 나온 종목군이라서 좀 지난주에 밀렸던 부분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 공세가 나오다 보니까 좀 강하게 밀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현재 권역에서는 오늘 물타기도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도 18,000원 정도를 상당히 고비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화요일에 장대 운봉 받고 수요일에도 운봉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20에서 17,800원, 18,000원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인데요. 여기가 만약에 지금 매수가가 17,100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돌파가 돼가지고 18,000이 돌파된다라면 뭐 2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강하게 V자로 올라가는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치 현상을 띈다라면은 일단 거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시간 싸움을 해서 조금 더 회사를 믿고 수익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은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나는 좀 여기서 조금 손실을 좀 만회하고 일부분 수익 나온 거에서 만족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8,000원이나 18,300원 정도까지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시세가 분출되는지, 만약 시세가 분출이 안 된다라면은 시청자분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내 시간 싸움 안 하겠다 싶으면 일단 자르고 다시 보시는 게 좋고요. 회사를 보고 좀 더 끌고 가보겠다 싶으면은 그때 손절가는 전 좀 짧게 보고 있습니다. 16,200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찍었던 자리,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올라왔던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조금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땐 짧게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16,300원 정도를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손절가가 15,000원이 될지 16,000원대 초반이 될지 의견은 좀 갈렸습니다만 그래도 시청자님 18,000원이 빠르게 와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모레 1박 2일 코스로 해서 18,000원을 빨리 못 본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뭐 비중을 줄이던가 뭔가 액션은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무턱대놓고 그냥 2만 원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는 또 중요한 타이밍이 놓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일단 물타기 성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전화 한번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견에 합이 너무 잘 맞으셔가지고 사이렌이 울릴 새가 없네요. 작동은 하는 거죠? 자, 뭐 일부러 이제 울리실 필요는 없고요. 자, 세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연속 세 분이 다 여성분이신데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지, 뭐 가격과 필요한 정보, 궁금한 사항 알려주시죠. 예,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20% 갖고 있고 7,160원에 매수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아시아나 항공 매수를 한 이유는 환율도 내려가고 유료도 내려가고 또 관광객이 는다 해서 그런 이슈를 보고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내리는 거예요. 계속 내려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게요. 자, 이제 기름값에 대한 어떤 그 항공사로 봤을 때 비용도 절감될 거고 환율 보니까 사람도 많이 탈 거고 관광객도 이리저리 많이 온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을 샀더니만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납니까에 대한, 그러니까 사시고 한 번도 재미를 못 보신 거죠? 대한항공 안 사시고 왜 아시아나 사셨어요? 대한항공도 좀 샀는데 아시아나 항공을 많이 사갖고요. 물량을?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뉴스, 손절가도 알고 싶고요. 매수가가 목표가가 어느 것까지 되는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그렇죠. 목표가를 알아야 들고 있을지 말지 결정을 할 테니까, 그죠? 제가 다 한번. 그게 안 오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앵커님. 그게 저도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꼭 여쭤볼게요. 자, 일단 모든 뉴스를 봤을 때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데 시청자분이 생각하기에 제 생각도 왜 안 갑니까? 이거 의견하고 이제 어떻게 할지. 일단 뭐 사신 이유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뭐 정확하십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지금 환경이고, 대신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실적 재무제표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이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 지금 상반기에도 적자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환율이라든가 유가 부분에서 유류비가 지금 당연히 다운되겠죠. 그리고 이제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화 부채 부분이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오히려 평가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보자면 충분히 저는 이제 반등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앵커분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대한항공을 사지 않고 왜 아시아나 항공을 사셨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인데 이제 저는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좀 대한항공으로 오히려 좀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동사 같은 경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좋습니다. 3분기 지금 예상치 그 기대치 이상의 수익을 내리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대한항공을 좋게 보는 이유는 아까 이유는 똑같죠.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외화 부채에 대한 그런 평가 차익이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원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런 화물 부분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 화물 부분이 오히려 좋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것은 그런 여행객들의 증가 부분이 구조적인 부분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호실적으로 보여준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런 화물 부분이 실적이 좋지 못할 때 호실적을 보여줬던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근데 그런 상태에서 호실적이 나타난다는 건 이런 여행객의 증가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 그리고 환율 부분이 상당히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상당히 민감하죠. 환율이 좀 하락을 할 때 원화가 강세될 때 여행객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네네. 대신에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그다지 또 환율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현재 상태의 환율이라면 상당히 이런 항공주들의 좀 우호적인 그러한 환경이죠. 영업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대한항공도 충분히 반등 나오리라고 봅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데 대신에 수익률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제 대한항공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더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한꺼번에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가격도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아시아나 제일 궁금해하시니까요. 아시아나 항공 손절가도 궁금하다고 하셨고 얼마까지 목표가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종목 교체를 안 하고 아시아나를 좀 들고 있고 싶으시다면은. 아시아나를 뭐 들고 계시고 싶으시다면 뭐 6,5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 가격은요? 6,500원 선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을 가장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파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도 좀 보면 좀 매도가 나왔죠. 기관도 나왔고 외국인도 나왔고 이틀 연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금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오히려 좀 대한항공으로 좀 약간 손실 구간이더라도 좀 교체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뭐 대한항공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와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봐도 오늘 같은 경우 네, 저 잠시만요. 자, 불 들어왔습니다. 자, 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영근 전문위원님은 종목 교체를 얘기했는데 반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의견이 다르십니다. 말씀대로 뭐 저도 뭐 대한항공 자체가 좋게 보고 있는데 대한항공 자체가 좀 항공우주공항 쪽에 좀 M&A가 좀 현대공중하고 붙었잖아요. 붙게 되면 인수자 가격 자체가 좀 높아지게 돼요.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대한항공 현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고요. 또 하나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영업이익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은 좀 더 나아질 거예요. 왜냐면 더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관련된 그 직원들하고 얘기 좀 해봤는데 에어버스가 도입된 이후로 좀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만 역시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면 아시아나항공이 훨씬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대한항공이 조금 더 살아있고 아시아나항공이 좀 죽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포트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종목 교체할 필요 없다. 왜냐면은 어쨌든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뭐, 그러니까요. 같은 항공주인데. 같은 항공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포트를 변경해서 수수료라든지 세금 같은 걸 더 내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아시아나 항공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분기가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 할 때가 저점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보유를 좀 하시고요. 보유 좀 하시면서 홀딩을 하시고 저는 뭐 연말까지는 다시 최근에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1년 넘게 한 7,7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면서 올라온다라면 충분히 7,700원, 7,500원 이상 올라올 수 있고요.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1년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거라서 뭐 신고가, 그러니까 뭐
한 1년 이내에 친고가, 그러니까 한 7, 8천 원 하고 8, 9천 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길게 본다라면은. 예. 또 하나가 최근에 중국인 여행 감각에 대해서, 관광객에 대해서 계속 고무적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항공 쪽에 좀 강한 게 있거든요. 네. 뭐 거기다 이제 최근에 유럽 노선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이 아시아나항공 좀 더 강한 모습이 좀 띄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굳이 포트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아이고 예, 자 오늘 사이렌 예. 아시아나항공 때문에 잠깐만요. 예. 정리를 좀 그러면 아시아나항공만 갖고 있어도 대한항공으로 굳이 안 바꿔도 된다. 목표가는 7,800원이신 거네요. 뭐 이거는 단기는 아니고요. 단기로는 뭐 중기로? 단기 목표가는 7,3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이건 전 예. 중장기로 아시아나항공,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대한항공을 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투자의 마인드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짧게 매매하기보다 길게 대한항공으로 갈아탈 이유까지는 없다. 뭐 같이 갈 거다 이런 얘기신데요. 예. 자, 또 한 번 사이렌을 지금 시간 없는데 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교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손실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더 강하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고, 그러한 부분 좀 확정을 짓더라도 그 이상의 충분한 수익을 단기간에 대한항공 쪽에서 오히려 변동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더 빠를 예, 것 더 같아서. 빠른 손실이 만약 크다면 제가 좀 시간에 투자하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정말 싶은데, 시간도 없지만 예. 대한항공의 단기 목표가도 뭐 알아야 종목 교체를 대한항공요. 정하죠. 대한항공의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박스 안에 좀 갇혀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뭐 단기적으로 52,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뭐 좀 교체를 해도 그렇죠. 그 이상의 뭐 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부분은 인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쪽으로 좀 작용을 한다고 해도 동사의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래서 현대중공업보다 현금 문제는 있지만 시너지는 확실히 있다는 분석이 있죠. 자, 시청자님. 네. 네, 의견이 완전 확연히 갈렸는데 52,000원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대한항공이냐 아니면 들고 중장기로 어차피 항공주 다 갈 거다 굳이 바꿀 거냐 그냥 들고 있어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대한항공을 제가 51,000원에 매수를 해갖고요. 맞다. 좀 갖고 계시다 그랬죠? 아니, 그 한국 우주 그거 한 대 갖고 떨어져갖고 아시아나로 갈아탔거든요. 전량 다요? 아니요. 일부만. 대한항공 5%만 남겨놓고 팔고 아시아나로 샀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손실이 오는데, 네. 단기라면은 어느 정도 시일을 갖고 단기라고 보나요? 지금 대한항공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님 말씀에 네. 아시아나 항공이 단기를 보면 7,300원까지는 볼 수 있다고 조금 네.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알겠어요. 근데, 그 부분. 예, 단기가 날 시일을 며칠을 두고 만약에 며칠 단기로 보신다라면은 7,000원 이상 올라오기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근데 제가 보는 단기는 한 달 정도 기간을 열어놓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뭐 일주일 정도 보신다 그러면은 7,000원 정도 올라오면 솔직히 일단 자르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네. 단기로 짧게 나는 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항공주는 그냥 접는 게 나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시간은 많지 않은데 그 부분 우리 어느 쪽 누구 의견 들어보고 싶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딱 한 분만. 두 분 다 듣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뒤에 이만큼 밀려 있어가지고요. 앵커님이 시즌에서 해주세요. 저는 글쎄요. 저는 일단 차트적으로는 대한항공이 빠른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시아나항공이 약간 수급이 꼬여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시청자님 이래도 약간 한번 물먹은 대한항공으로 다시 가게 이제 속이 쓰려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항공주는 좋게 봐요.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뭐 굳이 항공주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공주를 좋게 보고 있어요.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항공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는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시청자님 이제 어느 쪽이 더 빠르냐의 얘기 그리고 단기가 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얼마까지 갈 거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고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항공주 자체로 지금 약간 물량 나눠서 갖고 계신 거는 나쁘지 않은가 봐요. 예. 네, 불안하신가 보다. 전화 다시 한번 주셔도 좋겠습니다. 무료 문자도 또 빨라요. 문자도 있으니까 또 한번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저도 갑자기 전문가 될 뻔했네요. 자, 6시 31분인데요. 자, 문자의 상담 요청이 쇄도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사이렌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이렇게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네요. 자, 곧바로 이제 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끝번호까지는 빼고요. 자, 이G라는 종목에 대한 상담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박근혜 테마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매수가가 64,000원, 현재 가격은 38,600원, 거의 반토막인데 비중을 100%나 하고 계세요. 예. 뭐 일단은 보유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비중도 많으시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보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일단은 그 반등은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그런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그 친인척 관계죠. 박근혜 씨 그 후보 대선 후보 동생분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인데 회사는 상당히 뭐 좋습니다. 뭐 적자 보고 있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요.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일단 그러한 테마에 엮이면서 비정상적인 그러한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다시 지금 원위치 된 그러한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대선까지의 그런 아직 기간이 한 60일 정도 남았나요? 60일 정도 그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안에 충분히 뭐 이런 변동성의 흐름이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문재인 관련이라든가 안철수 관련 이런 종목들의 반등들이 좀 강한 반등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러한 변동성이 나타날 때 그때 좀 정리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할 때 그때 뭐 다시 간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그때 좀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빠져나온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강한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정리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잘 모르지만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상대 진영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끝도 없이 추세적으로 박근혜 테마가 밀리나 하시겠지만 정치권에선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일단 큰 폭으로 반등하면은 그때 조금이라도 덜 손실 보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무료 문자 번호를 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지금 문자로 넘어갔거든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 문자는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저희가 좀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LG 생명과학 좀 살펴드릴게요. 매수가가 47,000원에 비중 50%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46,000원 부근 정도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였는데 약간 밀려요. 신고가 따라잡기 하셨나 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매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약주에서 대장주는 LG생명과학하고 한미약품 뭐 이런 몇 개 종목이 있었는데요. 좀 꺾였죠. 꺾인 상황에서 대장주가 꺾였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정이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락을 보이면서 약간 확산형으로 보이면서 물량을 좀 털어내는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을 좀 보고 계세요. 47,000원이시면 한 5%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한 1,000원 정도죠. 한 5에서 한 2에서 3%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일단은 한 매수가 근처까지 올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다시 신고가를 치고 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당분간은요. 최소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돼야지 주가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립에 놓고 대응하기는 좋다.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 혹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금 47,000원이나 반등 시에는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은 이제 신고가 보셨던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LG 생명과학 상담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제닉 보겠습니다. 정말 화제의 제닉이었는데 매수가가 58,465원이고 비중이 60%,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7% 넘게 뛰면서 6만 원이 돼가지고 오늘 급등해서 곧바로 수익권으로 올라오신 분이네요. 일단 축하드릴게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수익 축하드리고 그 부분에 또 해당이 됩니다.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수급이 또 유입되는 그러한 종목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의 이러한 매수에 의해서 특히나 이 투신권의 매수에 의해서 기금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강한 그러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유를 말씀드리고 대신에 내일이나 단기간 안에 또 21선 돌파되는 흐름이 나타날 때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날 때는 비중이 좀 많습니다. 60%는 좀 많은 것 같고요. 올라갈 때 한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 박스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고점의 돌파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한 6만 3,000원 이 정도 이상에서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신 상태에서
지속 홀딩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끝번호 2223님의 종목이 되겠네요. 윌비스 3,010원에 20% 오늘 금일 매수했습니다. 일시적 반등인지 추세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고 웃는 고 표시 보내셨어요. 윌비스.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참 감겨가지고 기침 나왔던 건데요. 네. 3,000원 매수신데요.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미 좀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단정을 짓긴 좀 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경찰 뭐 이쪽에서 뭐 보안 관련해서 매출이 늘어날 건 하지만 이미 그거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이 회사가 원래부터 또 그쪽에 관련해서 공급을 했던 거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매도. 그러니까 지금 딱 매수가 근처신데요. 3,100원 이상 혹은 3,200원 이상 올라오기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올라와도 3,3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LG 패션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수가 33,000원, 비중 30%. 지난주에 샀는데 내려오네요. 목표가와 기간 좀 부탁드려요. 제발 하셨습니다. 예. 참. 일단 지난주에 이제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죠. 상당히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한 구간 속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한번 나타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겨울 시즌이 오면서 이런 계절적이도 성수기도 다가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4분기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약간 한 이틀 전에 차트를 보시면 강한 상승 이후에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매수가가 33,000원이라고 하셨나요? 33,000원 가격대라면 충분히 뭐 그 이상의 반등을 주어지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목표가나 35,000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주도주가 부재 속에서 약간의 계속해서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은 나타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의 뭐 그러한 대안주 찾기는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도 좀 대안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위메이드도 한번 살펴드린 바 있는데 팡 시리즈 전화 상담으로 이번엔 컴투스에 대한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72,000원에 50% 정도라고 하셨는데 오늘 3% 오른 게 66,000원입니다. 자, 게임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상담 보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의견? 계속 지난주쯤에 마음이 물리신 것 같으세요. 시장 자체가 좀 급락이 나왔다 보니까 거기서 속절없이 당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죄송스럽지만은 한 68,000원 정도 혹은 7만원 이상 올라오기 쉽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69,000원이나 7만원 사이 오면은 일단 자르고 보자. 왜냐면 지금 차트로 보신다면 물론 차트가 다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 약간 세기형 스타일로 지금 찍고 무너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가 조금 시장 흐름을 타고 좀 약간 분위기 타고 마무리 파동을 좀 했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69,000원에서 7만원 정도 온다라면은 비중을 줄이고 일단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인 후 대응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7469님의 종목이 되겠네요. S-오일 105,500원에 30%입니다. 단기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S-오일 이제 정유주가 간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 박스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제 마진 부분인데요. 유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가는 좀 영향을 받게 되지만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은 계속 좀 증가가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정유주 관심이 좀 필요한데 약간 이제 손실 구간이신데요. 충분히 뭐 반등 나오고 이러한 뭐 긍정적인 흐름은 예상은 되지만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항상 이 종목들 중에서 좀 그래도 더 강하고 이러한 종목들이 더 관심이 가고 그 종목들이 더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유주에 관심을 가진다면 오히려 저는 GS라는 종목으로 좀 이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손실을 또 확정짓고 옮겨가는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S-오일이 좀 반등이 나올 때 손실 나지 않는 구간에서 GS로 좀 교체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GS가 어떤 점이 더 나은가요? GS 같은 경우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당연히 더 낮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관련해서도 계속 경제 민주화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지주사
우리가 그 순환 출자 구조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 그런 지주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도 또 해당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유주로만 볼 필요가 없이 그 부분도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청 주셨던 자, 여기서 불 들어왔습니다. S-오일에서 이제 GS 정도로 갈아타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반대 의견이 있나 저도 봐요? 같은 의견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좀 더 첨부해드리고 싶어서. 아. 예, 그러니까 저도 S-오일보다는 GS가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S-오일은 일단 정제 마진 부분, 오히려 정제 마진 부분, S-오일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 부분이 조금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이나 GS하고 좀 다른 면 이쪽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상승 탄력이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걸 첨부해 드리고요. GS 같은 경우가 왜 좋냐면은 지주세잖아요. 근데 계열사가 대부분 유통 관련된 회사입니다. GS 리테일. 예, GS 리테일이라든지 혹은 GS 홈쇼핑 이런 네네. 유통 관련된 회사라서 이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GS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갈아타시는 것도 그걸 생각하면서 갈아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갈아타야 되느냐? 그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부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42분, 저희가 5분 뒤면 상담 마무리가 되는데요. 만약에 오늘 저희가 다 못 해드리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은 소위 패자부활전처럼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상담 못 도와드린 분들 가운데 저희가 상담 요청이 많았던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 더 깊이를 더한 상담을 금요일 날 몰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 나는 대로 속도를 조금만 더 빨리 부탁드릴게요. 끝번호 7789님의 종목일까요? 예, 예림당 한번 볼게요. 예림당을 7,240원에 40% 정도. 예, 일단 뭐 수익 구간에 있는 상태인데요. 뭐 보유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장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성장성 부분은 앞으로 인도에서의 또 홈쇼핑 판매 그리고 중국 부분 진출이 되겠죠. 인도에서 성공리에 진행이 된다면 중국으로 자연스럽게 또 진출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Y 시리즈라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카카오톡과 그런 연계 또 전자 이북 관련해서 카카오 슬라이드라는 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 상태에서라도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시는 것 보유 같은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비중 관리만 아까 비중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네. 일단 뭐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세요. 40%. 예. 네. 9,500원 선, 10,000원 선 가까이 간다면 비중은 좀 약간 줄이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뭐 지금 한 9,000원 정도 왔는데 10,000원 부근까지 가면 비중 조금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림당 축하드릴게요. 자, 그리고 조비 좀 봐달라고 끝번호 7789님이요. 15,100원에 25% 수익은 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또 이제 약간 추격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수익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시간 싸움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료 관련된 회사죠. 네. 그러니까 농약이나 뭐 사료, 곡물주 예. 관련된 회사인데 일단은 뭐 지금 곡물가가 계속 상승세가 만만치 않게 올라오고 있고요. 뭐 내년에도 역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요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 테마는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여름에 좀 올라왔다가 지금 가격 조정을 주고 이제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15,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 보고요. 오히려 그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한번 반짝이고 나서 눌러주는 모습을 좀 띌 수 있어요. 지금이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저는 만약에 13,000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13,000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고 좀 더 끌고 간다면 더 큰 수익도 날 수 있으니까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3,000원만 안 깨면 조비 한번 들고 가볼만 하다. 수익 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비상교육 살펴드릴게요. 12,800원에 20% 사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12,300원 정도로 수익권은 아니신 모양입니다. 끝번호 0089님 지금부터 상담 들어갈게요. 대선 전까지 들고 가볼까요? 이렇게 문제를 보내주셨습니다. 대선 전까지 네,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약간 손실 구간이긴 하신데 그리고 한 가지 걸리는 건 좀 기관의 매도가 좀 나왔다는 게 약간 걸리긴 합니다만 교육주 관련 종목들의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서히 뭐 어느새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연말에 또 수능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뭐 다시 한 번의 상방향으로의 변동성은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뭐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차트가 만약에 21선을 돌파 강하게 된다면 그대로 뭐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부딪히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럴 때는 아마 손실 구간이 아니게 되겠죠. 약간의 매수가 근처가 될 텐데요.
부딪히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좀 한 발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1297 출동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든지 저희가 뭐 어떻게든 방법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방송 시간을 늘리든 저희 말을 좀 빨리 하든. 예, 이상 오늘 두 분 유창희 전문가님 그리고 김영근 전문위원님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신고에 다 응답해드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다시 한번 좀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설경제TV 홈페이지는 열려있다라는 거 sntv.co.kr에 들어오셔서요. 종목 상담 119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은 두 분의 전문가님이 성심성의껏 답을 달아드리고 아마 집에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난 방송을 통해서 문자나 전화로 상담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내일 저녁 6시 저희는 다시 옵니다. 혹은 금요일날 기다려보시면 여러분들 종목 깊이를 더한 상담해 드릴지도 모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식쇼 스트라이크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